죽을 권리를 담은 이른바 존엄사법. 이게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존엄사를 위해서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시술 범위 확대가 됐다고 하던데요. 체외 생명 유지술, 또 수혈, 승합제 투여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임종기에 접어든 이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이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연명 의료 결정. 예전에는 환자의 가족 모두가 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개정이 됐죠. 배우자 또 1촌 이내의 친족, 직계 존비속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합의를 한다면 연명 결정이 가능한데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닌 삶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마지막 좀 재밌게 또 경건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티 이 죽음의 질 지수라고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이 93.9, 1위고요. 점수네요. 동양에는 대만이 6위고 일본이 14위, 우리나라는요 18위입니다. 죽음의 질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은 객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객사라뇨? 객사는 이제 집 외에서 아. 집이 아닌 공간에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인데요. 예.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28만 5천 명인데요. 이 중에서 병원에서 숨을 거둔 분들이 76.2%, 21만 7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사람 좀 줄게 됐고 네. 의료 기술에 이제 도움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임종기 환자에게는 일종의 그 생명을 연장하는 인저리 타임이 생긴 셈이 됐지만 이 우리 사회의 장래 현실과 문화가 이 늘어난 시간의 질까지는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그렇겠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약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네. 죽음 이후 상주가 이제 문상객을 받는 장례식장은 굉장히 성업 중에 있는데 죽음을 맞기 전에 이제 가족들과 병원 내에서 품위 있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이제 다인실에서 임종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다른 환자들도 서로의 이제 감정에 충실하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의 질 지수 조사에서 아시아 1위에 오른 대만은요. 일찍부터 정부와 민간 단체가 손을 잡고 생애 말기 환자의 임종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2000년 호스피스 센터에 임종실을 두도록 자연사법을 법제화했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서비스는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호스피스 센터 외에도 전국 19개 메디컬 센터 가운데 16곳의 호스피스 병동과 임종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우리 사회의 장래 현실과 문화가 이 늘어난 시간의 질까지는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그렇겠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요. 이 최악의 경우 임종 직전까지 치료에만 좀 매달리다가 가족과 좀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할 시간이 좀 모자란다. 이런 분들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요? 삶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존엄한 사회를 꿈꾸면서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